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양지수가 모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급락 충격을 딛고 어제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됐는데 장중에는 4% 이상 오르면서 올 들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3.85% 올라서 861포인트가 어제 종가였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5%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특히나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코스피는 상승폭을 좀 줄였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었고요. 코스피는 0.46% 오른 2,4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한 번 더 나타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하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공개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개장을 한 9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8시 51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볼게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종목을 준비하셨을 텐데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역시 최근의 급락은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의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본격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텍셀레트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3회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 아마 3월 중에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는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2.85%로 급등을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2.884% 정도까지 보였습니다. 유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말에 25bp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 유출에 대한 방어를 했지만 추가로 한국 금리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될 환경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로 동사 같은 경우는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의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금융권 연결 매출 비중이 약 80% 정도 수준입니다. 기업자금 대출이 약 94.3%인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창립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와 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인 한중 선박기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난 1월 17일 싱가포르 주롱 조선소로부터 골리앗 크레인 2기를 약 1억 불에 수주를 했습니다. 세굴지 크레인 제작사들과 경쟁한 끝에 설계와 제작 시운전을 포함한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따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모만 2억 4천만 불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모멘텀도 여기에서 일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실적 추정 시에 비해서는 PER이 한 6배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 국면이라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축은행 두 곳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텍셀네트컴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는 분석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금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을 볼 텐데요. 대우건설의 주가가 어제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도 있었고 호방건설의 피인수 포기 소식까지 지금 악재가 덮친 상황인데요. 대우건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3, 2, 예, 50주 신저가가 나온 대우건설 두 분 모두 부정적인 팻말을 드셨고요. 김영철 팀장님. 네, 사실 어제 주요 기술적으로도 5,500원 이탈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 후반건설 이슈가 나올 때도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승자의 저주 이슈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중견 건설사가 이익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이 건설업 자체가 이렇게 쉽게 턴을 해서 시장 상승과 함께 같이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건설업종을 들어갈 이유도 없고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우건설을 살 만한 전혀 이유나 근거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그 갭으로 주요 지지를 받아볼 만한 그 자리를 이탈을 하고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점을 더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여기서 더 흐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대우건설 봐드렸고요. 이번에 셀트리온 볼게요.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어제 6%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되는데 상장을 하자마자 시총 5위, 6위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이시네요. 김리나 연구원님. 일단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는 거는 당연히 좋은 뉴스입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좀 더 기대감이 실어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데요. 또 최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3공장을 좀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증설이 시작이 되고 또 완료가 되면은 미국이라던가 유럽에서 또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제가 이제 안 좋다라는 의견을 듣게 된 이유는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겠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 한 50위 안에 들게 되면은 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시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코스피로 9일 오늘 상장이 되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때는 거의 3월 중순에서 3월 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아무래도 미국발 금리 이슈로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런 좀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이 금리 관련해서 개파락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PER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당연히 역금융 장세를 아예 넘어오진 않았지만 그 과정 어느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서 항상 보수적으로 또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치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PER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 또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셀트리온 지분율을 10월부터 3%포인트 조금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한 1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과거에 지금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기 전부터 조금씩 지분율을 늘리다가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된 전후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냈던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도 그런 이슈는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셀트리온 지분율을 조금씩 늘려온 부분을 이번에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기 전후로 또 물량을 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주의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예, 2월 9일 금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종목별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면서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했었던 삼성전자 하루 만에 다시 약세 전환이 됐고요. 지금 주가 3%대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만 원 선 붕괴가 된 상태이고 외국인 매수로 어제 4% 가까이 올랐었던 SK 하이닉스 역시 찰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7만 2천 원대까지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부터 삼성바이오 로직스, LG화학도 모두 2% 이상 급락이고요. 삼성물산, 또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한국전력 정도인데 나홀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오늘도 급락 소식이 있었고요. 국내 증시 역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전환이 됐고요. 하루 만에 2.46% 하락, 코스피는 2,348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어제 종가 대비 3%대 밀립니다. 8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봐드릴게요. 예, 일단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된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8% 급등했었죠. 근데 다만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 ENM, 바이로메드, 메디톡스까지 일제히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드릴게요. 예, 역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3%대 하락이고요. 그 밖에 로엔도 4.29% 조정받으면서 지금 주가 10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에다가 다음 주는 또 설 연휴까지 있죠. 국내 증시가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좀 두 분의 전문가께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코스피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하락폭이 상당 부분 좀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개인적으로는 오늘 매도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두 번의 강한 하락이 있었고 첫 번째 날 국내 장 초반에 이제 매도를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널뛰기 상태에서 괜히 포지션을 늘렸다, 줄였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계좌를 지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전일 미국 시장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부 종목들은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장 초반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장 초반이 오늘 뭐 시장의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장 분위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금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매도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서 후반장에 다시 밀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장초 방향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종목으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을 못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포트에 주식 비중이 많이 없으신 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실 부분이겠지만 그 안에서 어제장이 이제 양시장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빠르게 나온 그런 종목들에는 추가적으로 그 종목 안에서 비중을 좀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반등이 빠른 종목에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고 반등이 못 나온 종목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굳이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뭐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 스스로도 계속 뭐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아침에 미국 시장 차트를 봤을 때도 썩 나이스한 차트는 아닌데 흔히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조정폭이 10% 이상 좀 나오는 10%에서 15% 정도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 추세가 한 부분 상당히 좀 꺾였거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해볼 그런 시점인데, 미국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고점 대비 월간으로 지금 월에 한 8% 정도, 8.6% S&P 500 기준으로 그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네. 마찬가지로 나스닥, 다우도 한 8% 정도입니다. 여기서 10% 이상이 넘어가면 저도 시장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10%에서 이제 그 한 15%까지 조정을 받으면 당분간은 좀 많이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뭐 이 시점에서 아직 추세를 훼손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조정을 받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할 거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올해 한 3번에서 4번 정도, 좀 확대돼서 뭐 4번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금리를 왜 인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3번 했을 거를 3번 하기로 일단 시장에서 알려진 부분들을 뭐 2번이나 1번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연준의 할 일이고, 그다음에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들, 금리 인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답해보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을 보면은, 굳이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리고 금리 상승기 초입에는 주식시장은 언제나 좀 좋았습니다. 금융장세에서 시장장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역금융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겁을 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매도에 동참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전약 후강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담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데 좋은 관점이 될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김민아 연구원께는 코스닥 시장 흐름을 좀 여쭤볼게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거든요. 코스닥도 사실 코스피랑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예.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코스닥에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라는 것을 뭐 되돌렸다던가 뭐 이런 그런 이슈 때문이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뭐 미국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모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좀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수 있겠지만, 저도 지금 당장에 매도는 별로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보셨지만, 물론 이제 셀트리온 이전 상장 때문에 뭐 개인의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한 4% 가까이 코스닥이 오른 거는 있지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또 이후에 좀 그런 금리 관련한 이슈에 좀 그런 부분이 풀리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제롬파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우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2월 말 정도에 지금 청문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조금 시장에 조금 더 친화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때 좀 더 시장이 풀리면서 관련해서 좀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되고 그 낙수 효과를 조금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지금 당장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일단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볼 텐데요. 오늘도 10종목씩을 선별하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12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일단은 뭐 오늘의 컨셉은 놀자주 위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2010 몇 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참 시장에서 놀자주, 여행주랑 그다음에 게임주, 엔터주들이 한번 큰 시세랑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엔터나 이쪽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뭐 이 종목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케이블 TV 쪽 TVN이 예전에 이제 MBC,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죠. 근데 그 MBC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드라마 왕국이라고 해서 진짜 레전드 드라마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저조차도 뭐 그 지상파 드라마는 거의 안 보고 케이블 장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성이나 아니면 시청률 그리고 PPL을 넣어서 뭐 이제 그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훨씬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컨텐츠 쪽에 대한 상당히 강한 그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이제 사실 뭐 DVD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완전 스트리밍 기업으로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이제 뭐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시아 쪽 진출을 하고 국내 진출을 했을 때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판권을 사서 거기서 이제 뭐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넷플릭스 이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은 그냥 뭐 언제 사도 사실 크게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7만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트둥이들이라고 제가 이제 뭐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JYP 엔터입니다. 어제장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 마침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땡큐하고 사야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신고가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거의 거래량 크게 터트리고 장대 양봉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장에 일부 개파락 움직임들이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충분히 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잠깐만 보면은 사실 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쓸어 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이만큼 매수를 했고 기관 쪽 특히나 이제 투시나 연기금 매수를 했는데 거의 고가 부분에 기관이 이렇게 지금 쓸어 담는 이유는 어쨌든 트와이스 일본 실적에 대한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그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남자 아이돌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목표가는 2만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고요? 예, 오늘 3% 빠지면 오히려 땡큐하고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종목은 사실 이건 좀 바꿨는데요. 모드투어입니다. 제가 하나투어를 계속 밀었는데 그리고 하나투어도 올 연으로 보면은 충분히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네. 업종 내 탑픽 자체가 저는 계속 하나투어를 밀었는데 모드투어가 확실히 대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는 면세점 쪽이 돌아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게 이익을 막 급격히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발목을 놓고 있던 발목을 잡고 있던 발목을 놔주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모드투어가 훨씬 더 주가의 탄력성이나 상승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드투어 원화 강세 그다음에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한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행 가려면 뭔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에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비용 항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제주항공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에어도 그때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아마 그 종목 못 사신 분들이라면 진에어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고요. 시장 기대치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4분기죠.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 수혜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노선은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쪽, 왜냐면 장거리는 저비용 항공으로 하면은 기내식도 안 주고, 기내식 먹을 거면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상당 부분 이제 좌석이 좀 약간 협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뭐 단거리 한 3-4시간 이내의 쪽이다라고 하면은 뭐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는 뭐 태국 뭐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가 항공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LCC 쪽에서는 그 유류 할증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어쨌든 그 부분들을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주가가 작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면은 싸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쪽에 대한 이슈들도 뭐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드랍백이랑 홀드율 이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000원대 주가 수준이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목표가가 조금 뭐 높긴 하지만 3만원 정도, 왜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찍었었던 가격이 2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 사드 이슈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14,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2배 가까이 올라온 거고, 지금은 사드 이슈 풀리는 거에 파라다이스 시티 이 부분을 성장성을 플러스 알파로 붙인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정도는 넘겨줄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놀자주를 들고 오셨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일 텐데, 김영철 팀장님의 5종목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시는 분들 총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 김민아 연구원 종목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12종목부터 봐주시죠. 네, 우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크게 변경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12종목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2가지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리스크만 해결이 되면은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가 상반기 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지금 우리은행이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보유 지분을 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매각을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채용 비리 의혹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22월 달에 손태승 은행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다시 좀 주식 쇄신을 통해서 또 다시 관련한 채용 비리 의혹을 좀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상반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지주사로도 좀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일반 은행으로 있을 때보다 자기 자본 비율이 1% 정도 가량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M&A도 손쉽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은행이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 좀 보시게 되면 중장기주로서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한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배당 수익률을 3.8%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1번 관련한 이슈에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은행은 좀 중장기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9위 종목은 DB 손해보험입니다. 예. DB 손해보험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종목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독점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동부그룹의 보험사로 성장을 했고요. 당연히 뭐 손해보험사들이 당연히 그렇듯이 지금 보험료 수익으로 70% 정도 매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카슈랑스라던가 뭐 홈쇼핑이라던가 좀 채널을 좀 더 다각화하면서 신규 사업을 좀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동사가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에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까지 성장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요. 특히 지금 이 DB 손해보험에서 수익률이 좋은 거는 자동차 운전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신계약이 지금 20억 원 규모로 이미 체결이 되면서 지금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DB 손해보험의 강점을 자랑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동사 역시 지금 배당금을 좀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당 배당금을 2,3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근데 이 2,300원이라는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39.4% 그러니까 4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소식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혜주로서 뭐 은행이랑 보험주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장 금리를 상승하는 건 속도의 문제지 사실상 올해는 뭐 3번 정도 이제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정책들이 있을 거를 예상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런 손해보험사라던가 은행주에 좀 관심을 기울여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준비금의 적립 부담금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DB 손해보험 좀 관심주로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8위 종목은 오텍입니다. 오텍도 역시 바꾸지 않았는데, 오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50%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뭐 최첨단 특수 앰뷸런스라던가 뭐 장애인차라던가, 그다음에 자회사도 있는데 자회사에는 뭐 냉동기기라던가 냉난방기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오텍 캐리어와 오텍 캐리어 냉장, 이렇게 자회사 2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일단 오텍을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가치주에 조금 주목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올해 지금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7배로 오텍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900원 정도 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 관련한 매출이 더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자회사들 역시 올해 매출액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지금 계절이 조금 안타까운 얘긴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은 더 추워지고 그다음에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랑 가을이 없어진다, 뭐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오가지만 사실상 냉방기라던가 온풍기를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에게는 수혜겠죠. 근데 오텍의 자회사는 냉난방기기를 모두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1인 가구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랑 좀 맞물리는 건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 입주 증가는 아무래도 가정용 에어컨의 신규 교체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거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 오텍 역시 긍정적인데, 지금 오텍 캐리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LG라던가 삼성의 제품보다 뭐 성능은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젊은 층의 1인 가구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조금씩 또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텍 회사를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7위 종목은 지금 PSK라는 종목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미국 법인을 포함해서 한 11개 정도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은 반도체 표면 처리 장비 중에서 감광액이라는 그 액체를 제거하는 그 기기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쉬어라고 하는데, 일단 이 PSK를 말씀드리게 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3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 꾸준히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그 이익보다도 초과 실적을 달성을 해왔습니다. 4분기에는 사실 엽기적 효과 때문에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감소했냐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성과급 반영이랑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하락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2017년도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120%나 성장을 할 전망이기 때문에 PSK는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8년도 실적 역시 순항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애셔라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 중에 거의 글로벌 1위 업체인데요. 국내외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좀 투자를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SK 같은 이런 표면 처리 장비에 주력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회사들 중에서 이 전공정 업체의 전방 제품을 가장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더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지금 2018년도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 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주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슈피겐코리아인데요. 슈피겐코리아는 핸드폰의 그 케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브랜드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우선 4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라던가 갤럭시 노트 8의 효과로 지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것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도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외형이 증가하게 되니까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외형이 성장되면서 고정비가 절감돼서 지금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오프라인 이외에도 온라인 쪽으로도 매출액을 다변화하는데 기대를 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슈피겐코리아 지속적으로 관심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예, 김리나 연구원께서 오늘 주신 종목 중에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신규 종목으로 PSK 주셨고요. 오텍이나 슈피겐코리아도 가치주로서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함께 매매 투자 포인트 가져가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바이로메드 문의 주신 분 28만 원에 사셨는데 휴대전화 뒷번호 295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20%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지를 여쭤보셨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다소 높은 가격대 사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손절이 의미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28만 원대면은 거의 고점이 이제 30만 원, 최근에 이제 30만 원이니까 고점에서 한 10%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분위기 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겠죠. 근데 11선이나 5일선 뭐 사실 뭐 5일선 부분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1선 깨질 때는 이거는 뭐 매도를 하고 다시 21선이나 뭐 이런 데서 공략을 하거나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을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바이로메드의 임상이고 뭐 성장성이고 지금 뭐 제약바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쨌든 주도 업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가 바이오 쪽 시장을 쭉 끌고 오던 그러한 분위기랑은 사뭇 이제 다른 부분들이죠. 작년 연말 그다음에 연초 때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여타 기업보다는 어쨌든 파이프라인이나 그다음에 기대감은 좀 강하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충분히 좀 강하게 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지 않아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거의 매수 가격에서 한 30-40% 조정받은 이 가격에서 매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비중이 20%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보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로메드로 좀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먼저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도 볼 텐데 원풍물산 문의하신 분 거 봐드릴게요. 787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4,157원에 50% 비중 실으셨는데요. 대응 전략은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원풍물산은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4,200원까지 올라서 전량을 모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매수가보단 위에서 팔 수 있겠네요. 그래도 소폭 이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풍물산 같은 경우는 남성복, 신사복을 50%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의약품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이 같아요. 신규 이런 의약품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자본력은 어디서 끌어올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원래 하고 있던 기존 사업에서도 지금 심지어 좀 실적이 부진하고 심지어 뭐 적자를 냈던 그런 지난해엔 적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 자본력을 끌어올 때가 어디서 끌어올 건지 이런 의문점을 갖고 되고요. 그래서 지금 또 마약성 진동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스닥 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경쟁력을 또 입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풍물산도 사실 좀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하시게 될 때 사실 연기금의 그런 매수세가 수급이 좀 커진다는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들어오면은 추정 매매를 통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데 지금 원풍물산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매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풍물산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원풍물산 봐드렸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흐르면서 지수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좀 봐주시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한 이유는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상단을 좀 찍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현재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나 아니면 이제 철저히 좀 하락했던 올해 전망이 좋으면서 주가가 하락한 이런 종목들로 철저히 이제 저가 매수,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그런 이제 긴 안목의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 2월 달까지는 이제 다음 주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최소한 좀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츠 환불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작년 2분기에 적자가 났고 3분기에 회복하는 모습, 4분기에는 더 뛰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향 유통 채널 확대 기대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가 있는데 바로 네오팜이죠. 어제 네오팜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네오팜 역시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회사와 모회사가 다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츠 환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로 65,000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면 그때 좀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90,000원, 손절라인 5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이츠 환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는데 이번 종목도 역시 놀자주인지 좀 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성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입니다. 놀았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네. 앞서 이제 이치한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치한불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네오팜인데, 예. 그 이제 네오팜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토피 좀 있으신 분들이랑 어린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아토팜이라는 브랜드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쪽 그 보습제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그쪽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중국을 진출하느냐 안 진출하느냐 그 부분들인데,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5년도,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 5,000원에서 거의 5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5만 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기대감보다는 확실히 이제 숫자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결제 관련한 종목이죠? 예, 결제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도 NHN 사이버 결제 일부 뉴스 나온 걸로 봐서는 거래 금액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 뱅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실사용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쪽에서 이제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KG 이니시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발목을 조금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KG 로지스 이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요것 때문에 이제 할인 요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요거를 매각을 하면서 할인 요인도 좀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작년 10월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개파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 저점 부근들, 그러니까 18,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손절가를 18,500원으로 바꿔볼까요? 예, 18,5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사실 첫 번째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 받았을 때 가장 빠르게 반등을 보여줬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차 쪽 섹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코스모 화학이 아마 그날 반등이 가장 빨랐을 겁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그 다음날인가 마이너스 7%에서 고가가 9%니까 장중 변동성이 거의 한 20% 가까이 나오면서 가장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코스모학이 이렇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시장 조정받았을 때 가장 빠르게 이게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언제나 시장 그렇습니다. 조정받고 나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놈이 가장 센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결국에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움직임이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쪽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테마가 한번 시작이 되려면 테마나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해서 시장의 자금을 좀 모아 나가는 이제 그룹핑 돼가지고 뭔가 주도주를 만들어내려면 사실 한 종목으로는 안 되고 섹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확산이 필요한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까지도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어쨌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 섹터에서 가장 관심을 받아볼 만한 대장은 포스코 캠텍이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포스코 캠텍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한 6만 원 이상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일단은 그리고 뭐 손절가는 한 4만 원 정도 최근 저점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오늘 2위 종목은? 2위 종목은 경동나비액입니다. 예. 사실 시장 조정 봤는데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지속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오늘도 강한 종목인데 이거 아마 작년 연말 때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엔터주도 아니고 소비주도 아니고 경동나비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충분히 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때 45,000원대, 5만원대, 9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와, 2배니까 저렇게 갈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7만원대 거의 한 절반 정도 왔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9만원, 손절가는 5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봄철 되면은 충분히 이슈를 받을 만하고 그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현금 배당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12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1% 정도 상승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한 2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의견 듣고 매매 참고하시는 분들 오늘 종목도 메모 잘 해두시고요. 경동나비엔이나 크린앤사이언스는 여전히 2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았고요. 자,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 종목 살펴볼까요? 5위 종목 봐주시죠. 네. 5위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뭐 증권사, 운용사, 저축은행, 투자 파트너스 등 다양한 금융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증권지주회사고요. 우선 한국금융지주를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시장 대금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물론 요즘에는 좀 시장이 안 좋지만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들어서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에서 12조까지 늘었다고 해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브로커리지 수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한 번 더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카카오뱅크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 지금 적자폭을 조금씩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대출이 지금 4조 7천억 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서 순이자 마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는 또 1월 22일부터 이 카카오뱅크가 대출 서비스까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죠. 그래서 발행어음이 지금 9천억 원 판매를 시작으로 지금 2018년도 말까지는 약 6조 원 정도의 투자처를 확보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어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감안을 하실 때 한국금융지주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위 종목은 지금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수익률 리뷰 때도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풍력발전 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뭐 관련한 뭐 서비스라든가 컨설팅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해상풍력 건설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라는 점이에요. 미국에서 뉴욕주가 지금 2030년도까지 이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뉴저지 쪽의 주지사인 멀피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 개발 계획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지금 미국 동북부 연안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해상풍력 개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미국의 공격적인 확장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동사가 타워를 공급하게 되는 글로벌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금 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동사의 차례가 오진 않아서 한 2분기부터 지금 동사가 공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순차적으로 지금 세계 최대 이 프로젝트에 납품을 하게 된 경험은 아무래도 메이저 업체로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덕분에 좀 주가가 릴레이팅 구간에 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금리발 이슈로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고점에서 잡을 수 없는 분들에게 좀 조정의 기회가 돼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000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절가로 살짝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지금 4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는 점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은 건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에게 투자를 해도 되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대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설 본연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 임대사업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업이 임대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을 통해서 이미 임대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비중이 업체의 내 총 2.8%밖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지금 현재 현대산업의 존속 회사로 있는 지금 HDC를 통해서 임대 수입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덕분에 일본식 디벨로퍼 형태로 좀 성장을 꾀하는 점을 감안을 해보시면 건설사가 또 다른 사업 쪽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차후에 좀 더 성장을 꾀하고 있는 이런 현대산업 같은 회사에도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겠구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본격적으로 현대산업이 또 본격적 투자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광운대에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 부분 2019년도부터 착공이 시작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또 심지어 1월에 올해 들어서 1월에는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사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동산 업체를 인수를 했다라는 건 아까 전에 1번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더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 신규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자기네들 스스로의 캐파를 또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현대사업을 충분히 관심 기울여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2위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제가 출발증치 와이드에 거의 첫 번째 출연했을 때인가 두 번째인가 1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우선 포스코 계열에 있는 엔지니어링 사고요.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관련한 IT 서비스, 에너지 사업, SOC 이런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워낙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게 되면 공장 상황을 좀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스로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어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굉장히 똑똑한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관련한 또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연결사인 포스코 캠텍 음극재 관련 공장 그리고 포스코 강판의 컬러 공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건설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한 66개 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공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또 얘기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지금 글로벌 또 트렌드인데 도시의 공공기능을 첨단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산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사물 인터넷을 솔루션을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지금 사우디랑 쿠웨이트는 이미 신도시 사업에 포스코 ICT가 사업을 참여를 시작을 했고 추후에도 좀 대외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400원 선에서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손절가는 한 7,500원에서 7,800원 선 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1위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1위 종목은 무림 PMP라는 회사입니다. 무림 PMP는 지금 제지 제품을 70%, 펄프 제품을 30% 정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백 화학 펄프 제조사고요.
지금 고부가 가치 제품의 아트지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우선 무림 PMP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펄프 가격 강세가 올해에도 계속 증가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펄프 가격이 사실 증가를 하게 되면은 물론 펄프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판가에 적용이 돼서 좋겠지만 이거를 펄프를 원재료로 사용을 해서 용지를 만드는 회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더 안 좋은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가에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지금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이 용지 재질의 원재료가 펄프가 아니라 지금 우드칩입니다. 근데 우드칩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 추세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무림 PMP는 관련한 좀 피해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실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많이 이제 좀 수요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는 좀 재지의 가격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펄프 가격이라던가 우드칩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무림 PMP에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근데 심지어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중국 쪽의 환경오염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펄프 공장, 그래서 펄프 공장의 노후 설비를 구조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낡은 시설은 좀 아예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장을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림 PMP에게는 당연히 수혜로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올해 수익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아직도 PER은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가치주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림 PMP 역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금리 이슈가 있었던에도 불구하고 월화수 계속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보고 있고 지금 손절가는 5,000원 부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2%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35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840선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다소 줄었는데 지금 매수 주체가 개인으로만 잡히고 있어서 시장 변동성을 꼭 염두하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주 잘 마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